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 박영근 대표입니다. 자, 어떻게 지난 한 주 그리고 2월달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좌의 움직임은 생각보다는 저조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죠. 특히나 지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최근에 상승폭을 이어오던 양대 지수, 특히나 코스닥 증시가 하락폭을 크게 연출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늘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어떻게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할 테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바로 지난 금요일장의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의 시장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 지난 금요일 날 분위기가 나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0.48포인트 하락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1.55%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스닥 증시가 1월 첫째 주부터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750선을 돌파하고 780포인트까지 돌파를 해주었는데 상당히 오래간만에 마이너스 1%대의 하락세가 형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에 소위 말하는 뭐가 많이 나왔다? 낙폭 과대주가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주에도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일단은 시장이 떨어졌던 시점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상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좀 우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즉 수급이었죠. 실질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었던 지난주 초반, 중반의 흐름들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 물론 시장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가주는 추세의 흐름에서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많아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상승하는 종목에 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시장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를 제외로 글로벌 증시, 아시아 증시 어떻게 흘러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아이러니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 수급의 변화가 크게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일단은 실질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소위 말하는 주도주 업종, 주도주 섹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실질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릴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주도주 업종, 주도주 섹터가 부재하다라는 것을 바로 무엇을 통해서?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저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자,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무엇을 바라보셔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지난달 명절 전후로 상대적인 분위기를 본다라면은 지난 1월 초, 즉 명절 전에는 상대적인 분위기가 코스피 쪽으로 쏠렸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흐름이 명절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테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시점 이후로
양시장의 흐름들을 본다라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움직임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양시장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1월 달 대비 이만큼이 올라왔는데 명절 이후에는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지난 11월 달, 즉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도 꾸준히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아쉽게 지난 금요일 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가 넘는 하락세가 형성되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분위기의 흐름은 저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 본다라면은 역시나 바로 이 코스닥 쪽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역시나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수급에서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듯이 현재로서는 주도주, 소위 말하는 주도주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시장의 흐름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주도주는 언제쯤 만들어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바로 여기. 최근에도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여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즉, 지난 12월 달에 형성이 되었던 2,500포인트라는 이 전 고점을 최근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를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1차적으로 포착이 되어야 그래도 소위 말하는 주도주 업종 섹터가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12월 달에 떨어졌다가 1월 달에 상승폭을 보였을 때 그때 외인들의 수급이 무려 얼마가 유입이 됐냐? 2조 6천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거의 10% 가까이 올라왔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전고점을 올라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전히 소위 말하는 수급이 부족하다라는 증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바라보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어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시장 어땠습니까? 상당히 많이 흘러내렸던 거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여기를 올라탄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최소한은 2,55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라는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쁘지 않게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1차 정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800선 돌파도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본다면은 최소한 여기, 즉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860포인트까지도 바라보겠지만은 일단은 소위 말해서 뭐가 저항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포지션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을 바라보신다면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어떠한 종목군들, 어떠한 섹터를 바라봐야 될지 여전히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함께 해보시면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왜?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입장하시는 방법,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안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냐? 역시나 우리는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제는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최근에 미국 증시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들이 형성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가 연출되고 있습니까? 바로 시장의 추가 상승이 형성되는 부분들을 가로막는 이슈들이었죠. 자, 그게 뭐였냐? 바로 금리의 인상이 여전히 단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바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작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는 상승폭이 크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아시는 것처럼 작년 어땠습니까? 0.5포인트, 0.75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금리 인상의 흐름이 정말 가팔랐었죠. 자, 하지만은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가 시작이 되고 0.25포인트로 사실 금리 인상폭이 대폭 축소가 됐어요. 자, 그리고 소위 말하는 2023년 이제 남은 FOMC 회의가 물론 여전히 7차례가 남아 있지만은 연내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도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포지션 변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분위기가 살짝 눌리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0.25포인트를 올렸던 지난 1월 달에 FOMC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FOMC에서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바로 FOMC 회의까지도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는 조금 지난 1월 첫째 주, 둘째 주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는 다소 재미없는 모습들이 형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고용 보고서, 고용 지표에 대한 시장의 예측, 분석과는 조금은 다른 결과물이 발표가 됨으로써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야기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지속적인 매파적인 발언들은 아직까지는 소위 말해서 지수 상승을 붙잡고 있는 발목의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저하고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상반기에는 눌리겠지만 하반기에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열심히 곡식을 차곡차곡 준비를 하시면서 하반기에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그 시장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가 없다면 저희랑 함께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도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크게 떨어졌던 부분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어느 정도 불안감이 표현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 최근에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래간만에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1%가 넘는 급락세가 장중에는 나왔을 수가 있었겠지만은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적은 사실 최근에는 조금 드문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올라가주는 상승 랠리가 한번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뭐로 바꾸고 싶다? 기회로 바꾸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과거에도 항상 많은 이야기를 드렸던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낙폭 과대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낙폭 과대 종목군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 종목군들이 현재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적게는 30%, 50%에서 많게는 100%, 200% 혹은 그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종목군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개해 드렸던 1월 달에 누적 상승 종목군들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바로 200%가 넘게 올라갔던, 물론 여기에도 지금 여전히 올라가지고 있는 코넌 테크놀로지 같이 200%가 넘게 올라가지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시장이 좋을 때 연출이 되었었고, 그 시장이 좋을 때 연출이 되었던 시점 그 전의 상황들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여전히 형성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최근에 드렸던 뭐 MDS 테크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TMC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1월 달부터 공략을 해서 차곡차곡 상승률이 쌓이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극대화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걸까요? 정답은 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느 자리에서 왜 공략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크게 가져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그만큼의 변동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희의 히든 종목이라고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 보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TMC 같은 종목은 저희가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결과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의 특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감히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의 포트에 담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2월 달 기준으로 현재 이만큼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지만 우리가 1월 달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50% 100% 더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얼마든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인지를 모르겠다 생각을 하시면은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히든 종목뿐만이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그리고 아직 여기에 담기지 않았던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포트를 한 번 더 만들어 보셨으면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감히 얘기를 드릴까요? 말 그대로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개해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이만큼의 상승률을 2월달, 지금 현재 한 달도 아니잖아요.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 10거래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만큼의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저희의 검색기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저희의 검색기. 1월 달에도 무려 몇 개, 31개라는 어마어마한 상한가를 잡아냈는데 2월 달에는 현재 무려 17개라는 어마어마한 상한가 종목을 이렇게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던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2개의 상한가를 잡아냈고 지난주에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종목군들이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도 히든 종목이지만 저희의 검색기 종목군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따가도 교육을 해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저희의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은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왜? 저희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개해드렸던 그리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의 검색기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를 구성을 하셔서 힘든 장에서도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결과물을 저희랑 함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이 뭐냐면 저희랑 함께 하셨던 바로 노란톡방의 실질적인 후기입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장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수익난 종목군들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김없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올라가주는 종목이 있고 그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물이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월 10일 날도 현금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2월 10일 날도 수익이 났습니다. 무려 11%. 그리고 2월 9일 날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아 수익 났습니다. 2월 9일 MD스테크 수익 났습니다. FSN 수익 났습니다. SM 수익 감사드립니다. 나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SM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만들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의 어떤 종목, 히든 종목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종목 드렸으니까는 여기에다가 올려드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셨으니까는 이렇게 수익이 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익을 원하신다면 저희랑 한번 함께 저희 노란 톡방에서 같이 입장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날까지 교육을 받아 보시라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보시면 수익이 낮습니다. 불금인데 수익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지난주 금요일날 장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주는 종목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에 포트에 있었다면 나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에도 공구먼 수익이 났습니다. MDS 수익이 났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수익이 났습니다. MDS 수익 났습니다. MDS 셀피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4x4, 4x4, MD스테크 등등 여기에는 레이저셀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뭐라고 했죠? 저희는 통상적으로 눌릴 때 공략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보세요. 하잉크 코리아 저점에 매수해서 50% 수익이 났습니다. 비록 투자 금액이 적어 큰 재미는 못 봤지만 저점과 이슈가 맞물리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지 실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죠. 왜 떨어지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는지, 왜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소위 말해서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 교육의 후기를 적어주시는 분들의 내용까지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이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장이 좋고 나쁘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저희의 히든 종목에 이렇게 많이 깔려 있다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났습니다. 자, 수익이 났습니다. 다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공략해 드렸던 지난주, 지지난주에 드렸던 저희의 히든 종목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MD스테크 저희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한주라이트 메탈 저희가 최근에 드렸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떨어졌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MD스테크가 레이저셀이 한 주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다 라고 판단이 들면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도 뭐 하시면 됩니까? 대응을,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식하신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버는 방법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시켜 드리고 공개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함께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결과를 이렇게 수익으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결국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선택과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의 습관에 맞춰서 선택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통상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매매 나는 선호합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나는 반대로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을 선호합니다. 난 떨어지는 것은 불안해서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급등하는 종목군들 공략하시면 된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선택을 하시지 않았고 아직은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입장하셔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저희가 공략해 드리는 저희의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 포트 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보시다시피 수익이 안 나면은 안 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근데 수익이 실질적으로 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당장 5%, 10%, 20%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공략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스스로 혼자 하실 수가 없다면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빨리 입장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고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랑하는 저희의 히든 종목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의 일단은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뭐가 별로 없죠? 하지만 저희가 왜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2,300개, 2,4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선뜻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 알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2,300개가 넘고 2,400개가 넘는 종목군들 다 우리가 공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섹터 그것만 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섹터들은 항상 순환매가 되면서 뭐가 되고 있어요? 상승하는 포지션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2차 전지 그리고 두 번째 제약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 게임 그리고 네 번째 엔터 미디어 그리고 다섯 번째 NFT 그리고 메타버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재작년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오히려 더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 섹터 안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라는 얘기를 항상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의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편입이 된 게 바로 지금같이 신규 상장 종목이 포함이 되었죠. 결국에 시장은 올라가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지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력 혹은 수급이라는 부분들은 항상 어디에 민감해요? 관심도에 민감해요. 그리고 그 관심도가 저는 이 섹터들에 몰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섹터들이 한꺼번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골고루 항상 얘기 드리는 순환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번갈아 가면서 뭐 하면 돼요? 공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립니다. 이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1차적으로 드렸다면 이제 2차적인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2차적인 얘기는 어떠한 부분들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자, 금요일 날에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많이 떨어지니까는 소위 말하는 낙폭 과대 종목군들도 많이 나왔겠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바로 지난 금요일 날 낙폭 과대가 형성이 된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6만 원짜리에 있었던 종목이 5만 3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0%죠. 고점권 대비.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왜 이 종목이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판단을 해봤더니,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었죠. 자, 분명히 시장이든 종목이든 올라가면 올라가는,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동시다발적으로 크게 낙폭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봤더니 어떠한 사유가 따로 나오지 않았다더라 라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종목 관망을 하실 겁니까? 공략을 하실 겁니까? 저는 후자,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10%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물론 월요일 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월요일 장이 지난 금요일 날 낙폭 과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친다면 과연 이러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많이 떨어졌던 낙폭 과대 종목군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보유하고 있는 차트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 종목을 공략할 수가 없겠죠. 또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상장된 지 4거래일밖에 되지 않은 엄청 따끈따끈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하고 39,000원에서 무려 64,000원까지 50%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현재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쉽죠. 하지만은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공략해드렸던 신규 상장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장하고 올라갔다가 눌렸었던 시점에서 공략을 했던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1월 달에 SAMG 엔터라는 종목군들 공략에서 실질적으로 공략자리 기준으로 100%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러한 유사한 종목 TMC라는 종목군들 공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날 바로 상한가 안겨드렸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나 그렇게 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추가 하락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 6글자. 6글자짜리 바로 엔터미디어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늘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하느냐인데, 결국에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특히나 낙폭 과대가 형성이 되었던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이 아니다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낙폭 과대 종목군들 한번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물론 오늘 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장이 나쁘지 않게 버틴다면 분명히 이 종목 하루 만에 기술적 반등, 뭐 10%까지는 안 가더라도 3에서 5%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판단되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여기까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저희는 종목명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만? 바로 실질적으로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저희가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종목이 궁금하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던 후기, 실질적인 교육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고 오셨습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맞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면은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과 그리고 저희의 검색기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검색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 검색기 지난 한 주에도 어마어마한 상승 종목군들 끄집어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상한가를 가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의 포트에 구성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검색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저희 검색기가 하는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무엇이 수급이 당일날 포착이 되는 종목군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다 끄집어내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수급이 있는 소위 말하는 베스트 종목군들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 주고 있는 길목에서 저희가 포착을 하는 시점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립니다. 물론 공개해 드린다는 이야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검색기 주세요 하면은 저희가 이 검색기 다 무상으로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검색기가 보셨던 것처럼 금요일뿐만 아니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즉 지난 한 주 동안에 매일매일 뭐를 뽑아냈어요? 상한가 종목을 이렇게 뽑아냈다고요. 많게는 하루에 3개까지도 상한가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금요일 날에도 2개의 상한가를 뽑아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검색기 주세요. 검색기 어떻게 받아요? 빨리 외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검색기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라고요. 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자, 실질적으로 검색기 그러면은 받아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늘 얘기를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면서 검색기도 받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색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최근에 검색기가 포착이 된 종목군들이 만들어진 상황을 저희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9시 5분에 저희가 뜬 내용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온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9시 1분에 저희가 뜬 내용을 캡처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에도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실질적으로 꿈비라는 종목, SMCNC라는 종목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를 가는 길목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검색기 포착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죠. 자, 여기가 뭐가 된다고 했죠? 시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보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시가보다 위에 있으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겠죠. 그리고 시가보다 밑에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음봉이 나올 거예요, 음봉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라고 했죠? 내가 바라보게 됐을 때 양봉이 뜨냐, 음봉이 뜨냐, 이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대응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이 떴다. 그러면은 바로 이 시가, 즉 이 빨간불이 까맣게 물드는 시점이 아니면은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들고 가면 된다고 했어요.
즉 여기가 손절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착을 하셨던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이 25%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만큼이 포착이 됐다. 그럼 뭐를 하는 거라고? 매집을 하는 거라고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도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픈베이스는 이날 상한가를 갔어요.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을 포착을 하기 때문에 꼭 양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음봉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음봉 종목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손절가. 여기 이탈 안 하면 뭐 하면 됩니까? 들고 가면 된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을 적응을 못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뭐 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꿈비 SMCNC 상한가 갔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난 목요일 날에도 보시는 종목군들 중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 급등한 종목군들 다 포착이 된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빨리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검색기 주세요. 저 검색기 교육 받고 싶어요. 이렇게 외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고요. 그것도 무상으로.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저희의 검색기든 저희의 히든 종목이든 함께 교육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을 한번 공개해 볼까 해요. 자,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첫 번째 히든 종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상장하고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공략을 합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지금 보시면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상장하고 올라갔다가 눌렸고 올라갔다가 눌렸고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상장하는 종목군들이 왜 중요하다? 수급이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주도주 업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결국에는 그 개별주는 수급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수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관심도가 그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 36,000원대에서 얼마까지? 81,000원대까지 갔어요. 무려 100%가 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관심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아쉽게 65,00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다면 65,000원에서 8만원 뿐만이 아니라 10만원도 불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상승과 눌림이 공존하는 시점에서 눌렸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금일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의 차트의 모습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첫 번째 히든 종목에서 사실 꿈꾸는 그림이 바로 이거긴 해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었죠. 상승을 했다가 눌렸을 때 공략을 했고 그래서 SAMG 엔터라든지 TNC 같은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한 달 동안 올라가면서 100%를 채웠던 것처럼 이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상승을 했다가 눌리는 포지션들이 형성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금요일 날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대의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우리는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요.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한다.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항상 손절가라는 부분들을 잡고 가시라고. 그래서 손절가는 짧게. 항상 얘기를 드려요. 손절가는 짧게 가지만 수익은 길게 가져간다라는 부분들이 저희의 히든 종목의 특징이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얘기를 드려요. 늘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서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처럼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면 사실 저희 방 안 오셔도 됩니다. 왜? 잘하시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바꿔가면 변경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저는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면 그 돈을 벌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뭔지를 모르겠다. 혼자서는 찾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저희의 검색기 종목군들로 한번 여러분들의 계좌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를 한번 꾸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늘 얘기를 드려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분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 저희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드리죠.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셔야 된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욱더 좋아지는 그날까지 배워가셔서 여러분들 홀로서기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된 만큼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저희의 노란톱장에 입장하셔서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의 검색기 빨리 배워가시고 빨리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저는 이제 또 한 주 뒤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